김병욱 의원님 지역구에서 학생들이 오셨기 때문에 교육 차원에서라도 김병욱 의원님이 보충질의 다른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김병욱 의원님 질의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당을의 김병욱입니다. 특히 우리 저보다 먼저 순위에 계신 곽상도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다른 의원님께도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대법관 후보자님 모두 말씀을 우리가 쭉 들었지 않습니까? 다른 후보자와 달리 그동안에 살아온 과정과 역정에 대한 말씀을 꽤 많이 해주셨습니다. 어려웠던 피난민으로서의 모습, 2, 3만 다녔던 어린 시절에 대한 회상, 그 다음에 해가 지나가면 전셋값 올려달라는 그런 요구에 대한 아픔, 그리고 상고를 나오셨고 방통대를 나오셨고 야간 법학과를 졸업하셔서 사법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정말 요즘 말로 흑수저의 대변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우리나라의 지도층,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층에 우리 후보자님과 같은 인생 역정을 지니신 분들이 많이 사회 지도층으로 올라왔으면 하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이 청문회는 국회 방송을 통해서도 생중계 되고 있고 오늘 학생들도 와서 이 청문회를 듣고 있는데요. 우리 청소년에 대해서 대법관 후보자님께서 걸어온 길을 생각하면서 청소년에게 용기 있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불곡중학교는 불곡산 밑에 있습니까? 저 그렇게 알고 맞습니까? 네. 예. 그 분당 넘어가는 거기잖아요. 예. 네. 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꿈을 가지고 있는 한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살아갈 의미가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노력을 한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다 저처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좀 더 그래도 성공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예. 그렇지만 이 노력 없이는 또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성공한 사람 치고 노력 안 한 사람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들이니까요.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1등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공부 안 하고 성적이 오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학생들 꿈을 가지고 자기 범위 내에서 열심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법은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27조에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이것은 국민의 기본권 중에 하나입니다. 후보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규정은 국가에 대해서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사법권의 독립이 보장된 법원에서 신분이 보장이 된 법관에 의해서 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헌법의 규정과는 달리 법관에 의해서 재판을 못 받는 국민이 있습니다. 아시죠? 군사법원. 예, 바로 군인입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 반드시 가야 할 군대에서는 이 권리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군사법원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군사법원은 행정권으로부터 독립된 일반 법원과 달리 국방부 장관을 정점으로 하는 군 조직의 한 부분으로 행정권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관이 아닌 일반 장교가 재판관으로 재판에 관여하는 심판관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군단장급 이상의 장교가 소속 부대원의 형량을 자의적으로 감형할 수 있는 관할관 제도도 또한 함께 운영 중입니다. 이러한 군사법 제도는 누가 보더라도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대 국회에서
이 관련돼서 개선안도 내고 했는데 아직 관철되고 있지 못합니다. 군인이 법관으로부터 재판받을 권리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후보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군사법원 제도가 설치된 것은 군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심판에 있어서 일반 그 법무관이 아닌 사람이 참여한다든가 또 관할관이 형량을 감형할 수 있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평시에도 군사법원 재판을 받아야 할 특수한 범죄들이 있습니다. 민간인이 저지른 경우에도 이와 같은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지적들이 있고 개헌 논의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사가 적절히 반영돼서 개선되는 그러한 그 제도가 마련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국민의 의사가 당연히 반영돼야 되겠지만요. 우리 대법관 후보자님의 개인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아까 그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제 군사법을 완전히 폐지하고 일반 법원에 군사부를 설치하느냐 이런 문제는 조금 정책적인 거기 때문에 제가 말하기가 좀 좀 전향적인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전에 제가 주 질의 과정에 시간이 부족해서 다 질문을 못했었는데요.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관련된 질문입니다. 우리 법관회의에서 아침에 말씀드렸지만은 컴퓨터를 조사를 해달라. 이게 법관회의의 결론이었고 양승태 대법원장은 법관회의를 상설을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 조사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묵살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법관회의에 위상에 문제가 생기지 않냐라는 생각입니다. 법관회의를 인정을 하면 법관회의 결의를 대법원장이 존중을 해야만이 상설화된 법관회의의 의미가 있는데 법관회의 결의를 대법원장이 무시하면서 법관회의 상설화를 인정한다. 이거는 상호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법관이 되시면 상설화된 법관회의에 대한 결의를 어느 정도 존중하실 수 있으신지. 네. 상설 법관회의는 아직은 이제 법률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법률적 근거를 갖추고 상설 법관회의가 설치된다면 당연히 그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획일적인 법관 구성의 틀을 벗어나서 대법관의 다양성과 균형성을 강조한 그런 인사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특히 우리 후보자께서 상고 출신이시고 또 방통대를 나오시고 또 은행원도 또 근무를 하시고 근무 도중 야간 법대에 진학하셔서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을 한 또 사실상 흑수저의 전형으로 입시전적인 그런 인물로 기대가 매우 큽니다. 또 법관 재직 중에 사회부조리를 고발한 이른바 민중달력을 제작 배포한 피의자들에게 표현의 자유 보호를 들어서 영장을 기각하는 등 균형 있는 시각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앞장선, 그래서 우리 헌법적 가치 수호에 이바지한 평가를 높이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로 재직 중에도 많은 후원과 기부를 하셔서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다, 이런 평가도 받습니다. 네, 또 변호사로서 이렇게 재직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24년간 변호사로 재직을 해서 현재 대부분의 대법관들이 판사 출신으로 평균 재직 기간이 24년 정도 되는데 우리 후보자께서는 11년 정도로 오히려 변호사의 다양한 경험이 우리 대법관의 다양성을 이렇게 추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이런 변호사로서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경험이 대법관으로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장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이 변호사로서 오랜 기간 활동하면서 이렇게 재판을 통해서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법원이 좀 나아가야 할 방향, 아까 말씀하신 권위적인 것을 벗고 기본적으로 제가
변호사로서 활동을 하면서 느낀 가장 큰 거는 이겁니다. 사법 서비스라는 거를 일방적으로 법원, 검찰이 제공한다. 이런 시각을 벗어나야 된다. 사법 서비스 이용자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된다. 제도 개선을 하나 하더라도 예를 들면은 대법원 사건이 많으니까 이거 어떻게 고칩시다. 이게 아니고 대법원을 찾는 국민의 권리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빨리 그리고 좀 더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런 사법 서비스를 이용받는 이용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 늘 이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네. 굉장히 신선한 발상인 것 같습니다. 기존의 그 법관들의 권위적인 그런 또 부분을 벗어나서 이 사법을 서비스의 개념으로 이렇게 또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매우 기대가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후보자께서 이런 변호사의 경험이 많고 사회적 경험이 다양하다는 것은 굉장히 장점이다 생각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 대법관이 이 또 연간 재판 처리 건수가 지금 현재 한 해 3,300여 건이나 되고 매우 이제 이 개수가 많은데요. 이런 판사로서의 이런 재판 경험이 또 조금은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우려를 또 일각에서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우려를 어떻게 불식을 시킬 수 있을까요? 예, 그런 우려에 대해서도 저 개인적으로 충분히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법원에 만약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가게 된다면은 우선 저 혼자보다는 동료 대법관들의 지혜도 구하고 또 재판 연구관님들과도 활발하게 토론하면서 좀 더 그런 우려가 있는 만큼 제가 더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뭐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하고 우려가 기우였다는 것을 우리 후보자께서 입증을 해주실 것을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후보자께서 지향해 오셨던 다양성과 또 사회적 약자 보호 이런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앞으로 대법관이 되시면 이 부분에 각별히 더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우리 후보자께서 지금 로펌에 근무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정관 예우에 관해서 많은 우려를 해 주십니다. 우리 후보자가 만약 이제 대법관을 그만두게 된 이후에 또 정관으로서 활동할 건가 이 부분도 이제 궁금하겠지만 또 현재 대법관이 되신다면 현재 근무하는 이 상당히 큰 대형 로펌인데요. 여기에 이제 근무하는 우리 변호사들께서 우리 로펌 출신의 대법관이 계시니까 그걸 또 좀 그걸 기하로 이 사건 선임에 이용을 하려는 이런 또 경향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게 또 하나의 정관 예우의 또 하나의 그런 이제 예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후보자께서 좀 다른 법관 출신 이 대법관보다는 좀 더 당면하게 되는 그런 또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대처를 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지금 전현희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그렇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다 공감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권력과 명예와 돈을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저한테 명예를 주셨으니까 다른 것은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로펌 부분 그런 유혹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 처신을 극도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현희 위원님 질의를 끝으로 주질의를 마쳤습니다. 주질의를 마쳤는데 오늘 또한 법관이 아닌 일반 장교가 재판관으로 재판에 관여하는 심판관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군단장급 이상의 장교가
소속 부대원의 형량을 자의적으로 감형할 수 있는 관할관 제도도 또한 함께 운영 중입니다. 이러한 군사법제도는 누가 보더라도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대 국회에서 이 관련돼서 개선안도 내고 했는데 아직 관철되고 있지 못합니다. 군인이 법관으로부터 재판받을 권리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후보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군사법원 제도가 설치된 것은 군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심판에 있어서 일반 그 법무관이 아닌 사람이 참여한다든가 또 관할관이 형량을 감형할 수 있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김병욱 의원님 지역구에서 학생들이 오셨기 때문에 교육 차원에서라도 김병욱 의원님이 보충 질의 다른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김병욱 의원님 질의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당을의 김병욱입니다. 특히 우리 저보다 먼저 순위에 계신 곽상도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다른 의원님께도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대법관 후보자님 모두 말씀을 우리가 쭉 들었지 않습니까? 다른 후보자와 달리 그동안에 살아온 과정과 역정에 대한 말씀을 꽤 많이 해주셨습니다. 어려웠던 피난민으로서의 모습, 2, 3만 다녔던 어린 시절에 대한 회상, 그 다음에 해가 지나가면 전셋값 올려달라는 그런 요구에 대한 아픔, 그리고 상고를 나오셨고, 방통대를 나오셨고, 야간 법학과를 졸업하셔서 사법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정말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27조에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이것은 국민의 기본권 중에 하나입니다. 후보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규정은 국가에 대해서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사법권의 독립이 보장된 법원에서 신분이 보장이 된 법관에 의해서 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헌법의 규정과는 달리 법관에 의해서 재판을 못 받는 국민이 있습니다. 아시죠? 군사법원. 예, 바로 군인입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 반드시 가야 할 군대에서는 이 권리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군사법원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군사법원은 행정권으로부터 독립된 일반 법원과 달리 국방부 장관을 정점으로 하는 군 조직의 한 부분으로 행정권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꿈을 가지고 있는 한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살아갈 의미가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노력을 한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다 저처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좀 더 그래도 성공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예. 그렇지만 이 노력 없이는 또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성공한 사람 치고 노력 안 한 사람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들이니까요.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1등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공부 안 하고 성적이 오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학생들 꿈을 가지고 자기 범위 내에서 열심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법은 요즘 말로 흑수저의 대변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우리나라의 지도층,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층에 우리 후보자님과 같은 인생 역정을 지니신 분들이 많이 사회 지도층으로 올라왔으면 하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이 청문회는 국회 방송을 통해서도 생중계 되고 있고 오늘 학생들도 와서 이 청문회를 듣고 있는데요. 우리 청소년에 대해서 대법관 후보자님께서 걸어온 길을 생각하면서 청소년에게 용기 있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불곡중학교는 불곡산 밑에 있습니까? 저 그렇게 알고 맞습니까? 네. 예. 그 분당 넘어가는 예, 거기잖아요. 예. 네. 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